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과학 논문을 오늘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하죠. 이 질환이 우리 몸, 특히 대장세포의 DNA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 보통 프롬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게 단순히 배가 좀 아프고 불편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의 만성적인 염증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환입니다. 오랫동안 이 병이 위장관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는데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항상 좀 명확하진 않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염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그 과정이 세포 수준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뀌는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 암흑상자를 열어보는 겁니다. 저명한 저널 셀에 실린 올라프손 연구팀의 논문을 통해서 이 만성염질이라는 환경이 대장세포의 유전적 구성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문은 IBD를 앓고 있는 대장 내부를 뭐랄까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있어요. 생태계요? 네, 염증이라는 아주 혹독한 환경 변화에 세포들이 어떻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또 어떤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이 살아남아서 영역을 확장하는지 마치 다윈의 진화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진화의 증거들을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수십억 개나 되는 대장 세포 중에서 특정 세포의 DNA 변화를 추적한다는 게 이건 모래사장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 찾아내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들리는데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데 연구팀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핵심은 우리 대장 내벽의 독특한 구조인 대장웅, 영어로는 콜로니 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랑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대장음이요? 네, 대장 내벽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마치 손가락처럼 생긴 미세한 홈들이 수백만 개나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게 바로 음입니다. 아, 그 특유의 주름진 구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각각의 음이 단 몇 개의 줄기세포에서부터 유리한 수천 개의 복제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의 음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세포들로 구성된 일종의 가족 또는 클론 집단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같은 안에 있는 세포들은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가 똑같겠네요. 거의 일란성 쌍둥이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음을 하나씩 아주 정교하게 분리해냈어요. 와, 그런 다음에 그 분리한 전체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전체 유전체 시퀀싱을 진행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즉 그 클론 집단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징, 다시 말해서 그 가족의 시족격인 줄기세포에 축적된 체세포 돌연변이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개별 세포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음이라는 단위를 통째로 분석해서 그 클론의 유전적 역사를 읽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음에서 나온 DNA가 정말 단일 클론에서 유래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아, 검증 절차요? 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X 염색체랑 Y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잖아요. 만약 2개 이상의 클론이 섞였다면 Y 염색체의 DNA 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한 단일 클론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IBD 환자 46명에게서 대장음 446개,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 41명에게서 412개의 샘플을 얻어서 분석을 했군요. 그럼 연구팀이 증명하고 싶었던 핵심 가설은 결국 이 염증, 궤양, 재생의 무한 반복이 유전자에 상처를 낼 것이다. 이거였겠네요. 네. 그리고 그 상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또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세포들이 이득을 보는지를 숫자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결과를 들여다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예상대로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예상보다 더 극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예상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IBD 환자의 대장세포는 건강한 대장에 비해서 DNA 염기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뀌는 염기 치환, 돌연변이율이 평균 2.4배 높았습니다. 2.4배면 상당한 차이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DNA 서열 중간에 염기가 추가되거나 빠지는 삽입 결실 돌연변이율은요, 무려 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7배요? 잠깐만요. 7배면 이건 통계적 오차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인데요.
질병 하나가 우리 세포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건강한 사람의 대장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돌연변이가 쌓여요. 뭐랄까 시계가 똑딱거리듯이 1년에 평균 40개 정도 염기 치환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IBD 환자는 이 자연 노화에 더해서 질병을 앓는 기간 1년당 평균 55개의 돌연변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로요. 네. 삽입결실 돌연변이는 더 심각한데요. 정상적으로는 1년에 1개가 생길까 말까 한데 IBD 환자는 매년 6.8개가 추가로 더 생긴 겁니다. 와. 그러니까 IBD 환자의 대장세포는 동년배의 건강한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훨씬 더 늙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질병이 세포의 유전적 시계를 그냥 터보 엔진처럼 가속시키는 셈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끔찍한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부분이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연구팀은 돌연변이 시그니처라는 개념으로 그 원인을 추적했어요. 돌연변이 시그니처요. 네. 특정 돌연변이 과정, 예를 들어 자외선이나 흡연 같은 원인은 DNA에 저마다 고유한 지문, 즉 시그니처를 남깁니다. 분석 결과 IBD 환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돌연변이의 약 80%는 전혀 새로운 미지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건강한 대장에서도 발견되는 과정들이 그냥 극단적으로 가속화된 결과였습니다. 아, 원래 있던 과정이 폭주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시그니처가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하나는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제 오류와 관련된 시그니처, SBS1, SBS5 같은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염증으로 인한 대사 스트레스, 특히 활성산소종이 DNA를 직접 공격해서 생기는 시그니처, SBS18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만성 염증으로 조직이 계속 파괴되니까 우리 몸은 그걸 복구하려고 세포 분열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복제 실수가 늘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염증 세포들이 내뿜는 활성산소 같은 유독물질들이 DNA를 직접 손상시키는 거고요. 정확히 그 두 가지 과정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돌연변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겁니다. 논문은 이걸 분자 수준의 명확한 증거로 보여준 거죠. 정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기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연변이들이 그냥 개별 세포에서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돌연변이는 세포를 죽게 만들겠지만 반대로 어떤 건 오히려 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두 번째 핵심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체세포 모자이시즘과 클론 확장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염증이라는 혹독한 환경은 일종의 자연선택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살아남아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클론 확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 하나가 분열을 계속해서 자기 복제품들로 주변을 다 장악해 나간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대장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요. 각각의 움이 자기 영역을 철저히 지키죠. 하지만 IBD 환자의 대장에서는 이런 영토 전쟁이 아주 흔하게 관찰됐습니다.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하나의 강력한 클론이 옆에 있는 움들을 정복하고 수 밀리미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직 검사를 위해 떼어낸 2-3mm 크기의 조직 샘플 전체가 단 하나의 클론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정말 충격적인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우와, 그럼 환자의 대장 내벽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배열된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른 돌연변이 역사를 가진 클론들이 조각보처럼 기워진 상태가 되겠군요. 그래서 논문은 이 상태를 올리고클론성 패치워크,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각기 다른 세포 조각들이 이어붙여진 유전적 모자이크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수많은 돌연변이 클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영역을 넓혀가는 말 그대로 세포 수준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잘 살아남도록 선택받는 특정 돌연변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구팀이 그런 승리의 유전자도 찾아냈습니까? 네, 찾아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해서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유전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양성 선택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돌연변이들이 세포에게 생존이나 증식에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어떤 유전자들이었나요? 혹시 우리가 아는 그런 암 유전자들이었나요? 예상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잘 알려진 종양 억제 유전자들, 예를 들어 ARID1A나 FBXW7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의 성장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셈이니까 암 발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역시 그랬군요. 이게 바로 IBD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분자적 증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발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연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 어떤 거죠? 암 유전자 외에 면역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들에서도
강력한 양성 선택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PIGR이나 GCCH12A 같은 유전자들이 대표적이에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암 관련 유전자가 아니라 면역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가 살아남는다고요? 그게 세포한테 어떤 이점을 주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연구팀은 이걸 IBD의 만성 염증 환경이라는 아주 특수한 전장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선택 압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염증 신호를 덜 느끼게 하거나 염증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 나아가서 IL-17 신호전달 경로와 톨유사 수용체, TLR 기용, 경로에 속한 유전자들에서도 돌연변이가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둘 다 면역 반응과 염증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경로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발견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IBD 환자나 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IBD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이 왜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겨서 뭐랄까 꽝 없는 복권이 많아지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염증 환경 자체가 ARID1A 같은 암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이 더 쉽게 확장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의 땅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돌연변이 발생과 선택적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암 발생을 향한 고속도로를 놓는 셈이죠. 아, 돌연변이라는 씨앗이 더 많이 뿌려질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까지 제공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훨씬 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면역 관련 유전자들, PIGR이나 GC3H12A 같은 유전자에서 발견된 이 체세포 돌연변이들이요. 단순히 IBD라는 질병의 결과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아니면요? 거꾸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염증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돌연변이가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계기로든 세포의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면역 세포가 모여들어 염증 환경이 조성되고 그 염증 환경은 다시 주변의 다른 세포들의 새로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이미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의 확장을 더욱 부추기는 거죠. 와, 질병의 결과가 다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발견은 IBD 치료법 개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IL-17 경로를 억제하는 치료제가 크론병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거든요. 네, 이 연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아직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만약 어떤 환자의 대장세포에 이미 IL-17 경로를 망가뜨리는 체세포 돌연변이가 널리 퍼져 있다면 그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은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는 단순히 환자의 질병명만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대장세포에 어떤 유전적 모자이크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염증성 장질환, IBD는 대장세포의 유전적 시계를 극적으로 가속화시켜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이를 축적시킨다. 둘째, 이로 인해 IBD 환자의 대장은 유전적으로 균일한 조직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돌연변이를 가진 수많은 세포 클론들이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조각보 또는 모자이크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 염증이라는 전쟁터는 암 관련 유전자뿐만 아니라 면역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들을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한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들이 오히려 질병 자체를 이끄는 동력원이 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질병의 결과가 다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복잡하고 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생생하게 밝혀낸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죠. 이 논문은 IBD에서 관찰된 현상이 간경변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다른 만성 염증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만성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에서 체세포 진화를 촉진하는 보편적인 엔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히 유전적 소인이나 환경 탓으로만 돌렸던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심지어 노화와 관련된 수많은 질병의 배경에도 이처럼 우리 몸속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숨겨진 체세포 돌연변이와 선택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만성질환의 본질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작은 세포들의 끊임없는 진화적 투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